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회피형 전 연인과 헤어지고 모든 게 끝난 것 같아 멘붕인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사실 상대방과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원래 회피형들은 별것도 아닌 사소한 갈등에서도 마치 모든 상황이 끝난 것처럼 만들어버리거든요. 물론 초반부터 상대방과 잘 맞지 않아서 큰 유대감을 쌓지 못한 썸붕이라면 재해가 쉽지 않을 수는 있어요. 회피형은 리스크를 갖고 연애를 시작하기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회피형들이 워낙 마음과 몸을 사리잖아요. 그럼에도 내가 상대방의 완벽한 이상형이었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썸붕이 아닌 회피형과 연애를 하면서 서로 유대감을 형성했고 회피형인 전 연인이 진심으로 나를 사랑했던 때가 있었고 나를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들이 있었다면 회피형과도 재회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헬로 열매입니다. 회피형들과의 연애는 참 힘들어요. 그쵸? 회피형은 대부분 어린 시절 자라온 성장 과정에서 애정 문제에 상처를 받아 트라우마가 생겨버린 거예요. 트라우마가 되어버리면 사람은 회피하려고 하거든요.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회피형 성향이 숨겨지고 크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데 연인 관계, 배우자의 관계에서는 서로 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문제가 되는 거예요. 회피형은 상처를 받을 것 같다 느끼면 바로 회피해버립니다. 근데 이거 진짜 환장해요. 보통 연인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면 대화를 하고 표현을 해야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이해하기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런데 회피형은 갈등 상황도 본인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연애 과정에서 이건 짚고 넘어가야 할 상황인데 그것마저도 대충 넘기려고 하고 대충 넘기려고 하는 걸 뭐라고 하면 잠수를 타버립니다. 완전 4살짜리 애기예요, 애기. 불안형은 회피형을 만나면 피가 말리고 불안 애착이 더 강해집니다. 안정형 애착을 가진 사람도 회피형을 만나면 불안이 많아지고요. 그래서 전 연인이 회피형이라고 하면 당장에 포기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거죠. 사실 회피형에 대해서 이해를 잘하고 잘 다루기만 하면 회피형에게 우리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존재가 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건 상대방에게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피형을 완전히 바꾸고 고칠 수는 없지만 회피형을 후회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의 성향과 회피형은 너무 달라요. 연애를 하면서 가지는 사고의 흐름, 느끼는 감정, 반응의 속도,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달라서 회피형을 이해하기도 회피형과의 연애도 너무 힘든 거예요. 회피형은 이별 통보를 할 때마다 더 이상 노력할 자신이 없고 나는 더 이상 널 좋아하지 않는 것 같고 뭐 지친다, 지겨워, 마음의 비수를 팍팍 꽂는 이런 극단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회피형은 회피 욕구가 언제든 잠재적으로 있기 때문에 회피형인 거잖아요. 그래서 헤어질 당시에는 우리를 만나는 동안 참고 눌러왔던 회피 본능이 마구마구 발동하니까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상처받고 자책하고 위축되어 있는 거고요. 회피형은 연애할 때는 표현이 적지만 이별 통보를 하고 우리가 붙잡게 되면 회피 본능 때문에 우리를 자존감 바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회피형에 대해서 알면 사실 은근히 단순하고 간단해요. 회피형에게 이 3가지만 존중해주면 회피형은 다시 멀리 갔다가도 되돌아와 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3가지는 첫째, 회피형은 함께하는 게 싫다기보다 함께할 때 불편한 상황이 있을까봐 싫은 거예요. 둘째는 회피형은 매일같이 혼자 있고 싶은 게 아니라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셋째는 회피형은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게 익숙하지도 않고 표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치 자체가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보통 상대방을 사랑할수록 더 친밀해지고 싶고 상대방을 만나는 시간 자체가 나에게 쉼이고 힐링이잖아요. 연애를 하면서 좀 힘들더라도 상대방을 통해서 얻는 기쁨들이 더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힘든 부분도 감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회피형은 달라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와 다른 회피형과 연애를 하려다 보니 서로 점점 오해만 쌓이고 서로의 마음의 거리는 더 멀어지는 거고요. 사랑하는 마음과 회피형의 회피 본능은 별개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상대방이 우리에게 했던 비수꽂힌 말들, 너랑은 더 이상 만나기 힘들고 더 이상 노력할 힘이 없다는 말은 회피형 전 연인의 진심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와 만나고 싶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피하고 싶다는 극단적인 마음의 표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가 우리를 사랑했던 증거들이 있다면 우리가 상대방을 너무 몰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별까지 왔던 거고 이 상황까지 왔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위에 회피형의 특징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우선 첫 번째, 그는 함께하는 게 싫다기보다 함께할 때 불편한 상황이 있을까봐 싫다는 거예요. 회피형은 갈등 상황이 생기면 본인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진짜 멘붕이에요. 아가가 엄마와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갈등 상황에서는 애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보통 우리가 성인에게 기대한 것처럼 상황을 잘 해결하거나 진전시키지 못해요. 그런 우리의 실망감에 상황이 불편해져 버리면 회피형은 피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입장은 이렇죠.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잘못한 상황에서 상대방처럼 하지는 않을 텐데. 그런데 그건 내 기준입니다. 회피형인 상대방 입장에서는 달라요. 우리 입장에서는 건성이어 보였더라도 상대방에게서는 나름의 노력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기준에서 상대방의 행동이 성에 안 찹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상대방에게 서운한 일들이 늘어나고 상대방이 변한 것만 같아요. 그때부터는 상대방이 확실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데 뭔가가 항상 부족하게만 느껴지고요.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는 건 마음이 변하고 식었다는 거거든요. 이런 시간들이 한 번, 두 번 쌓이고 반복되면 회피형은 데이트를 하고 연락을 하는 것조차 점점 부담스러워합니다. 오늘도 서운한 일을 만들면 안 될 텐데 또 서운하겠지? 이런 생각이 먼저 앞서서 연인을 만나기 불편해지고 눈치가 보여요. 회피성 성향이 짙은 사람들은 관계에 있어서 서운한 게 있거나 갈등이 있으면 나름 몇 번은 노력합니다. 사랑한다면 그들도 노력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맞춰지지 않는다는 건 원래 서로 잘 맞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면 아무리 상대방을 사랑하더라도 서로를 위해 이 관계를 놓고 맞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좀 다르죠. 보통의 사람들은 서로 사랑한다면 서로 맞지 않는 게 있더라도 투닥거리고 싸우는 과정을 거쳐서 서로 맞춰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던 두 명이 다른 게 많은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여기서부터 너무나 다른 거예요. 회피형에 대해 알아야 할 두 번째는 매일같이 혼자 있고 싶은 게 아니라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피형은 사랑하는 연인과 가까워지면 멀어지고 싶고 멀어지면 다시 가까이 가고 싶은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더라도 관계에서 본인이 만들어 놓은 바운더리를 넘어오는 걸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가까워지면 멀어지고 멀어지면 다시 가까워지고 싶은 욕구가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돼요. 이런 본능은 혼자만의 시간, 개인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들어보면 상대방을 분명 사랑하지만 때때로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는데 이건 상대방을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혼자만의 시간 갖기를 원하면 상대방이 서운할 걸 알지만 온전히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릴 수 있는 휴식이 주기적으로 꼭 필요합니다. 회피형은 일반 사람들에 비해 관계에서 취약하기 때문에 때때로 잠시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있어야 에너지 충전이 되고 관계를 더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관계에서 번아웃이 자주 오면서 회피 욕구가 점점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욕구가 큰 회피형들은 연애를 하다 보면 한계가 옵니다. 그럼 왜 연애 초반에는 그런 회피 욕구를 보이지 않았던 걸까요? 아무리 회피형들을 이해하려고 해도 차원과 변해버린 게 너무나 사실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변한 것 같고 진짜 섭섭하고 이해가 안 가죠. 아무리 회피형이더라도 연애 초반에는 긍정 에너지가 뿜뿜합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힘든지 모르고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관계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데 서로가 가까워진 만큼 익숙해지고 본래의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시간이 오는데 이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변한 것도 맞지만 우리 또한 변했다는 걸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상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안이 큰 사람은 연애를 시작할 때 이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도 되는지 경계심이 크기 때문에 처음부터 마음을 활짝 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전 연애에서 상처받았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 여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느끼고 이 사람이다 싶은 순간이 오면 어느 순간 예전에 연애했던 것처럼 또다시 마음이 활짝 열려요. 그러다 보면 또다시 상대방에게 불안한 감정을 전달하기도 하고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변한 모습들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상대방을 바라봐야 합니다. 서로 너무 다른 우리이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기 쉽지 않고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럴 때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본능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내 불안처럼 말이에요. 배가 왜 고픈지, 잠을 왜 자고 싶은지 물어보면 사람의 본능적인 욕구라고 말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그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건 회피형을 가진 사람의 본능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속이 편해요. 우리의 걱정처럼 좋아하는 마음이 줄어들어서 마음이 식었다면 갈등이 생기기 전에 이미 헤어지자고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절대 아니고 상대방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연애를 잘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던 시점에 우리의 갈등 상황은 커진 거고요. 물론 내 기준에서는 상대방이 굉장히 부족했을 거예요. 왜냐면 나라면 그러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그럼에도 상대방이 노력하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였다면 상대방도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연애를 잘 유지하고 싶고 노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의 이 본능을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 오해가 생겨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회피형에 대해 알아야 할 세 번째는 회피형은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게 익숙하지도 않고 표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이런 의문이 들죠. 상대방이 진작에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고 말을 해줬으면 혼자만의 시간을 줬을 텐데 왜 말을 안 했을까? 회피형은 본인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또 힘든 걸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도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힘든 걸 누구에게 말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경험이 많이 쌓인 유형이기 때문에 본인의 마음을 말하지 않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람은 지치고 힘들 때 본인의 마음을 본인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본인의 마음을 모르기도 하고요. 또 회피형은 허세도 심하고 인정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합니다.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해요. 일이 바빠지거나 힘든 상황이 생기면 회피형은 더욱이나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고 에너지가 방전돼서 연인을 만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본능적으로 또 혼자만의 동굴로 들어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하고 실망하는 모습을 보면 눈치를 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큽니다. 이런 모습들은 예전에 말씀드렸던 남성적 성향이 짙은 연인의 특징과도 비슷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말을 안 하니까 이렇게까지 힘든 줄 몰라. 그냥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서로 잘 만나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회피형들의 마음 한켠에는 계속해서 혼자 있고 싶다는 회피 욕구들이 점점 커지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회피 욕구가 있으면서도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욕구들을 뚫고 노력했지만 우리가 회피형들의 노력을 인정해주지 못하고 서운해하면 회피형 입장에서는 어차피 알아주지도 않는데 뭘 하면서 더 이상 노력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들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시간이 반복되다 보면 회피형들도 생각이 많아집니다.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대방을 많이 좋아했던 것 같은데 만날 때마다 서로 다투고 서운함이 커진 우리를 보면 회피형 연인은 본인 스스로도 모르게 내가 변한 건가? 내 마음이 식은 건가? 하면서 진짜 마음이 식어버려요. 그럼 우리는 더 불안해지고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더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상대방에게 사랑을 확인받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답이 상대에게서 나오지 않으면 더 실망하게 되고 시야가 좁아지면서 내 기준에서 상대방을 바라보게 되고요. 한쪽에서 중심을 잡지 않는 연애는 진짜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그러다 보니 헤어짐의 이유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사소한 이유였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로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피형에 대해 알면 알수록
상대를 후회하게 만들기는 더 쉽고 상대방에게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연애를 하면서 비록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적극적인 에너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연애하는 과정에서 나를 걱정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했던 모습들이 있었던 건 결국 상대방도 나의 연애를 여전히 잘해보고 싶고 노력하고 싶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회피형과의 재해를 위해서 회피형의 3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연애하면서 매번 나만 노력했던 것 같았는데 돌아보니 상대방도 여전히 노력하고 있었구나 느끼셨다면 여러분의 재해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다음 편에서는 회피형과 재해를 위해서 우리가 진짜 해야 할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회피형 전 연인이 우리와 좀 달라서 그렇지 그들의 사고의 흐름은 굉장히 단순해요. 4살짜리 아가라고 생각하면 그들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힘내세요.